저희 오늘 주제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번에 이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좀 파생된 걸로 그러면 우리는 왜 스타트업을 하는지 우리가 스타트업 인재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나오면 늘 정의부터 하고 싶은 기분이. 아 스타트업 스타트업 인재는 인재란 무엇인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저는 스타트업형 인재라고 생각해보면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데에서 되게 막 그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뭔가 수단과 방법보다는 해결 자체가 중요해서 그 해결을 되게 빠르게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스타트업형 인재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꼽자면 결국 그 안에 다 녹지 않을까.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약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엄청 공부를 하거나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 같고. 하나 붙이자면 문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 인재라고 하면 한 사람의 역량이 진짜 커야 되잖아, 엄청. 그러니까 사실 문제 찾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야 뭐 서비스가 엄청 많지만 서비스 하나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라면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개선해야 될 게 뭐 시장은 어떻고, 이게 원래 개발자가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은 뭐 이제 다른 포지션이더라도 그 일이 아니더라도 찾아서 정의하고 해결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인재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스타트업의 정의라면 너무 스타트업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안주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스타트업이랑 잘 맞아서 보다는 필수 구성 요소와 성정이 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계속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고 똑같은 일 하면은 좀 금세 지겨워지고 안 해본 거 계속 해보고 싶고. 여기서 유일하게 큰 회사, 조금 시스템과 규모가 있는 회사를 가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두 분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스타트업을 하시게 되는 건지. 저는 2년 정도 다녔을 때 어쨌든 제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아무래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좀 더디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성장과 가다가 이렇게 만나고 더 이상 뭔가 회사의 성장 속도 때문에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제한된다? 약간 갇힌다? 그런 뭔가 좀 답답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 이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네. 스타트업에서는 계속 과제가, 그러니까 풀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치. 네. 그리고 훨씬 더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어진 과제 이외에도. 그쵸. 왜 나왔지? 저는 일단 생각보다 주도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고, 그쵸? 회사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건 확실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업 제안이 있었고, 그런데 마침 재밌어 보이고 뭐 이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뭐 어떻게 타이였지만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게 명확했죠, 너무. 근데 되게 넓게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 넓게 성장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죠,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업도 했고. 근데 저는 스타트업 인재라고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올라운더여야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인재라고 하면 개발자라면 너무 하나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우리처럼 엄청 작은 스타트업이면 더더욱이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 직군은 되게 스타트업 인재라고 했을 때 그 스타트업의 스테이지에 따라 좀 되게 많이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도적?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하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이 아닌 회사라고 하면 뭐 중소기업도 뭐 제 기준에는 한 30명, 50명 되고 아니면 대기업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잘 굴러가고 왜냐면 시스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스타트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야만 그 스타트업이 지향하는 속도를 따라가고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타트업인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되게 개발자 쪽에서는 엄청 유명하시거든요. 엄청 거의 손꼽히는 개발자래요. 그분이 한 5년 전인가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 방어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최대한 테스트 많이 하고 뭐 버그 안 발생하게 하고 막 이런 여러 그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하는 프로그래밍인데 그분이 이제 말하는 게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자기 방어적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까는 유튜브였는데 그 최악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자기 방어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 프로그래밍 딱 말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이유를 말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 일이 되게끔 하는 걸 계속 방해하는 거죠 사실. 근데 자기는 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사람 확실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회사의 모든 직장인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도 안 되고 근데 스타트업이 확실히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워낙 구성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근데 좀 한 스타트업도 되게 막 30명에서 50명 사이 스타트업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티클 같은 거 보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티클이 쏟아지고 매번. 근데 잘 안 된대요. 근데 진짜 이때면은 모든 게 다 타고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되게 자기 방어적으로 성장을 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어를 깰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옆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가족이 막 이렇게 깨주려고 해도 안 깨지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한 8시간에서 10시간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깰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깨지 않고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이렇게 방향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도 해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약간 결국 성과주의가 될 수밖에 없게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피차 서로의 입장에서 치사해지게.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개발자 집단에서 계속 그런 괴리가 생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되게 주도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적으로 해서 결국 나오는 코드 퀄리티나 이런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직을 위해서 하한선을 높이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한대요. 실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은 특정 룰도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핵심이 되는 룰만 몇 개 지켜놓고 잘하면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룰이 없는, 그러니까 몇 개 없는 상황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구조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 좋은데, 아닌 사람들이 이제 계속 구성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니까 잘하는 사람의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룰을 강제로 많이 만들어서 하한선을 높인대. 근데 아직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쪽. 스타트업형 인재시네요. 사실 이게 생존 신고인 만큼 언제 없어져도 괜찮을 게 사실 스타트업이잖아요. 이미 오늘도 많이 없어졌을 테고 그만큼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다시 회사 안 스타트업을 하실 수 있어요? 스타트업이 아닌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네. 돈 많이 주면. 나도 오늘부터 치즈. 돈 많이 주면 그러니까 갈 수 있냐니까 갈 수 있는 건데 가고 싶진 않죠. 저는 조금 하이브리드 형을 찾아서 왠지 가지 않을까. 조금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는 그런 곳을. 혹시 떠오르는 데가 있나요? 배민? 보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런 곳을 가게 된다면. 허씨는 저는 모르니까 더 못할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좀 해보고 그냥- 싶은 마음도 혹시 있나요? 아, 그거는 오히려 나를 하니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한번 약간 찍먹해봤으면 좋았겠다? 근데 확실히 그쵸. 라가 있으면은 진짜 고민을 안 하고 이게 망했어. 회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옵션 중이라면 갈 것도 같네요. 또 창업을 할 것 같진 않고 만약에 망하면 그냥 왜요? 인생은 선세판이라고요. 회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약간 뽑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아, 그 중에 하나의 딱 그 뭔가 요소 아니면 특징만 꼽아야 한다면? 약간 방송각 잡으려면은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 썸네일 만들고 저 같은 사람 뽑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해보니까 다음에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나 주제 같은 거 떠오르는 거 있어요? 스타트업 인재가 뭔지를 떠올리느라 바빴어. 이제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시리즈 있게 이사에 대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무실 이사?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쵸? 네. 이사 이사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사무실 구경시켜드릴게요. 아! 사무실은 언제 얻어도 되는가? 되게 아이디어처럼 얘기했는데 반응이 아니. 홈피스 아직도 바로 고민을 시작했어요. 입력 완료? 우리가 DMC에 어떻게 얻었더라. 그래서 갑자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사무실은 언제쯤 얻어라. 근데 이제 금지. 다 다르겠지만 상황은 쿠셔너 쓰지 말라는 거죠. 아니 쿠시나 당연한 말 정도가 하지 아니라 마라. 아니 당연한 말도 아니고 그냥 이때 얻어라. 매출 1,000만 원대 얻으세요. 쪽집게처럼 얘기하라는 거죠. 그거 제일 어려운 거다. 반대를 감수하라. 아, 무조건적인 반대를 감수하라. 할 수 있어. 하세요. 그러면 그게 곧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도 되겠네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 가면 또 그러면 완전 다른 논쟁으로. 아니요, 틀린 쪽이 아닌가? 선택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결국
알아서 해라. 우리가 지금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쯤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지. 그냥 이쯤 얻으면 좋죠. 점. 그 연습도 할 수 있는 게 되겠네. 아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얘기하고 싶네요. 아니 참았다가 사무실 우리는 왜 사무실을 얻게 됐었는지부터 얘기하고 싶다. 숭숭. 바로 시작하신 것 10이라 같은데. 입이 안 풀리나 보다. 근데 저 그게 있어요. 저 아침에는 뇌도 잠들어 있고 입도 잠들어 그리고 이제 뭔가 방송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또 엄청 편해지는 거예요. 저 그게 있나 봐요. 카메라에 울렁증인가 봐 이거. 울렁증인지 모르겠지. 근데 그럼 팟캐스트 녹음을 저녁에 뭐 한 번 하게 됐어요.